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점짜리입니다. 1번 보시면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속력 2cm/s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파동의 주기는 4초다. 자, 주기를 찾으려면 파장을 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해석하기도 그림상으로는 한 파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반파장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럼 마루에서 골까지를 찾아보세요. 마루가 1cm일 때 마루가 되죠. 골은 5cm일 때 골이에요. 그게 반파장이죠. 4cm가 지금 반파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 파장은 얼마예요? 8cm죠. 됐습니까? 자, 한 파장이 8cm예요. 그러면 주기가 나오죠. 왜요? 속력이 주어졌으니까요. 자, 1번 보시면 한 파장이 지금 8cm고요. 속력이 2cm/s라고 했어요. 그럼 V는 T분의 람다니까 여기서 T는 V 2분의 8 하면 얼마 나옵니까? 4초 나옵니다. 파동의 주기는 4초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t = 0일 때 x = 4cm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x = 4cm 보세요. 지금 왼쪽 방향으로 파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골이 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았습니다. 자, 디귿 t = 3초일 때 y의 크기는 x = 2cm에서가 x = 4cm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y의 크기를 물었어요. 방향 물은 거 아닙니다. t = 3초일 때랍니다. 그럼 얼마 가죠? 자, 요게 초당 2cm 가니까 3초면 얼마를 가요? 6cm 이동하죠. 6cm 이동해요. 그렇죠? 그럼 x = 2cm에서 3초 후에 6cm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인 위치가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 4cm에서 4cm는요. 다시 반파된 위로 올라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 = 3cm에 잠깐만요. 이게 찾기가 힘드니까 t = 3초일 때는 t = 3초일 때 6cm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기가 힘들죠? 그럼 3cm일 때를 보세요. 3cm일 때 이동하면은 마루가 오죠. 그쵸? x = 3cm는 3초 후 마루란 말이에요. 왼쪽으로 파가 움직이니까요. 3cm에서 마루예요. 그럼 2cm는요. 마루보다 낮지요. 그쵸? 그 다음에 4cm는요. 마루보다 또 낮죠. 그런데 3cm를 기준으로 여기 3cm를 기준으로 마루에서 대칭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 2cm, 4c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칭으로 마루가 되니까 3cm가 그러니까 y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근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그림 가 나는 x축을 따라 진행하는 주기 t인 횡파의 시간 t = 0 t = 4분의 1 t일 때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y를 위치 x에 따라서 t = 0일 때가 t = 4분의 1 t일 때 나 그러면은 4분의 1 주기일 때 4분의 1 파장이 지금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횡파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틀렸죠? 마이너스 x입니다. 횡파의 진행 속력은 t분의 진행 속력은 t분의 8d랍니다. t분의 8d. 진행 속력은 주기가 지금 한 파장이 얼마예요? 한 파장이 4d 8d죠. 그쵸? 주기는요 4초죠. 그쵸? 그럼 t분의 8d가 돼요. 되죠? 한 주기 동안 8d를 가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나의 x 이퀄 t와 OD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 같다. x 이퀄 t를 보세요. 매질의 운동 방향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OD는요. O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진폭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운동 방향 같다.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 가는 연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줄을 따라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시간 t 이퀄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줄에 고정된 p, q는 각각 마루와 골이고, 중심축에서 pq까지의 거리는 h0로 같으며 p와 q 사이의 수평 거리는 3h0예요. 즉 반파장이 3h0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나는 q에 대한 p의 높이 h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p의 높이 h를 나타낸 것인데, 이거는 q에 대한 높이 p니까는 골에 대한 마루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즉 골에서부터 마루까지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폭의 2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가에서 진폭은 h0예요. 따라서 기역은 나에서 기역은 2배를 나타내는 거니까 2h0가 돼야 돼요. 그렇죠? 골에서부터 마루까지 높이를 나타낸 거라고 했으니까 2h0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기억은 2h0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h가 0일 때, 자, h가 0일 때 p의 변위는 0이다. 지금 상대적인 높이가 0이어야 되니까 h가 0이라는 얘기는 p와 q 사이의 높이가 0이어야 되니까 변위가 0이어야 되죠. 네, 맞았습니다.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은 t0분의 3h0이냐. 파장이 얼마예요? 3h0가 반파장이죠. 그쵸? 6h0가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은 반파장의 주기가 t0죠. 그럼 이 한 파장의 주기는 2t0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2t0분의 한 파장 6h0 하니까 t0분의 3h0. 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님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그림은 손으로 파동 실험용 용처를 흔들어 발생시킨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동의 진동수는 F이고 용철의 밀한 부분의 중심 P와 Q 사이의 거리는 A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파장이 A입니까? 아니죠. 밀에서 밀까지니까 2분의 A입니다. 파장은. 기억 틀렸고요. 진행 속력은 2분의 1 FA. 진동수가 F라고 그랬어요. 파장이 2분의 A죠. 그럼 2분의 1 FA 맞았네요. 디귿. 매질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게 진동하는 거 맞았죠? 그럼 니은과 디귿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일정한 음파가 공기 분자의 진동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음파의 진행 속력은 V랍니다. A, B는 공기 분자가 밀한 부분의 중심으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랍니다. A, B는 밀한 부분의 중심이라고 했고 A와 B 사이가 L이래요. 설명을 옳은 것 찾아봅시다. 이 음파는 종파 맞았죠. 파장은요. 밀에서 그 A, B 사이의 거리에 밀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쵸? 근데 밀에서 밀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이거는 5분의 1 L이 되죠. 파장은 5분의 1 L 맞았습니다. 음파의 진동수는 L분의 5V냐, 속력이 V라고 그랬죠. 그쵸?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속력이잖아요. 근데 파장이 5분의 1 L이에요. 따라서 V 나누기 5분의 1 L 하니까 L분의 5V. 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님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6번입니다. 그림은 진공에서 매질 A의 점 P로 입사한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입사 광선과 굴절 광선이 A 경계면과 이루는 각은 각각 세타1, 세타2이고 진공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C랍니다. 진공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C랍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단색광의 입사각은 세타1 틀렸죠. 90도 빼기 세타1이에요. 입사각은 법선과 이루는 각도예요.
빛의 즉 파동의 진행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 파동의 진행 방향이 또 법선과 이루는 각, 그게 또 굴절각이 되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니까 기억. P에서 입사각은 세타1 틀렸고요. A의 굴절률은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이냐. 자, 이제 이걸 봐야죠. 이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선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세타 1이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게 세타 2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사각은 요놈이고 굴절각은 요놈이에요. 이거는 90도 빼기 세타 1이고 이거는 90도 빼기 세타 2예요. 따라서 굴절률은 진공에서부터 A로 갈 때 여기 진공이고 여기 A라고 그랬어요. N 진공에서 A로 갈 때는요 입사각 사인 90도 빼기 세타 1 굴절각 사인 90도 빼기 세타 2 하니까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나오죠. 맞았습니다. 디귿 A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C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입사 쪽이 C, 굴절 쪽이 V죠. A에서의 속력 VA. 자, 이렇게 나와요. 그쵸? 따라서 VA는 뭐가 나와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나오죠. 네, 틀렸네요.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O와 반원형 물체 A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놓고 진공에서 O를 향해 파장이 람다인 빛을 비춰요. 표는 단색광과 원의 교점으로부터 법선까지의 거리 XY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래요. 아, 이거 2번이 아니라 6번이었군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자, 이렇게 반원 A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심 O를 향해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요 길이가 X래요. 여기 X. 자, 이건 원의 반지름이죠.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 놓고 요 길이가 Y라고 했어요. 이것도 반지름 R이죠. 그쵸? 자,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에요. 이게 법선이니까. 됐죠? 자, 기억은 얼마냐? 자, 그럼 이거는 입사각, 굴절률은 동일하죠? 진공에서 A로 갈 때, 그쵸? N. 진공에서 A로 갈 때는 사인 입사. 사인 입사각. 입사. 그 다음에 사인 굴절. 이거란 말이에요. 자, 입사는요. 요각이죠. 사인, 이거는 R분의 X예요. 굴절은요. R분의 Y예요. R 없어지죠? 그럼 Y분의 X가 나오죠. 요 값은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실험 1에서 1번 실험에서 N 진공에서 A로 갈 때 Y분의 X가 뭐가 나오냐면 Y는 1.8 X는 3.6 하면은 2 나오죠. 그럼 2번 실험에서도 굴절률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니까 N 진공에서 A로 갈 때 기억 분의 X가 뭐예요? 4.8이에요. 그럼 기억은 얼마가 돼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2.4가 돼야 되죠.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A의 굴절률은 2이다. A의 굴절률은 입니까? 맞았죠? 2. 자, A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2람다냐?
진공에서 O의 파장이 람다예요. 그쵸? 굴절률이 이거예요. 이거는 진공에서의 파장 나누기 매질에서의 파장 이렇게 나오죠. A는 그럼 뭐가 나와요? 람다 A는 2분의 1 람다가 나옵니다. 틀렸네요.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그림은 반원형 매질 A, B를 맞대어 원형으로 만든 원의 중심 O에 단색광을 비추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O에서 A, B의 경계면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은 60도. O에서 단색광은 A에서의 진행 방향에 대해 15도 방향으로 굴절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기하학이에요. 원형 기하학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요. 중심을 향해서 갔어요. 빛이 이렇게 갔는데 이게 60도래요. 근데 법선은요, 이게 법선이 아니죠. 진행 방향이고, 법선은 두 매질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니까 이게 법선이에요. 이렇게 수직선 그리는 거.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죠. 그쵸? 이 입사각은 30도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에서, 이게 A고, 이게 B예요. A에서의 진행 방향에 대해 15도로 이렇게 꺾여서 나갔대요. 이게 15도예요. 그런데 법선과 이루는 각, 이거는 그럼 몇 도예요? 요게 60도니까 요거 전체가 30도죠? 그럼 요거 15도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단색광의 굴절각은 30도가 아니라 15도의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틀렸고요. 기억. 단색광의 진행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A에서와 B에서 보세요. 어디가 각도가 커요? 요게 크지요? 이게 소한 매질이고 요게 밀한 매질이죠? 이게 소고 밀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속도가 더 크죠? 빛의 진행속력이. 맞았고요. A를 코어, B를 클래딩으로 하는 광섬유 아니죠. B가 코어입니다. 밀이니까.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종이 좀 바꾸고요. 9번 보시면 그림은 진공에서 직각 프리즘 X의 편 AC에 나란하게 입사한 단색광이 X의 경계에 있는 점 PQR을 지나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Q에서 입사각은 30도이고 단색광은 Q에서 반사한 후 R에서 전반사한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직각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온 빛이 이게 P점이에요. P로 들어와요. 단색광이. 여기에 60도라고 했고요. 이게 30도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점선은 없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요게 법선이고요. 요게 30도래요. 그러면 요거 60도지요. 그쵸? 그럼 이거 30도고 여기도 60도가 되지요. 요거 30이고. 그쵸? 그럼 이거 60이죠. 이거 60도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전반사에서 간대요. 여기 R이고요. 요게 Q고요. 자, 이렇게 갔대요. 이 매질 X예요. 자, 여기서 법선을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자, 법선을 그려볼게요. 먼저 P에서 법선을 그리면 경계면 수직인 선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법선이에요. 그쵸? Q에서의 법선은 요거예요. 됐습니까? R에서의 법선은 지금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은 거 요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 각이 얼마예요? 이거랑 이거 수평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30도 내죠. 억각관계. 그럼 이게 60도죠. 입사각 60도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90도, 요게 90도니까 요 각은 얼마예요? 요 각 30도란 얘기죠. 요 각 30도예요. 요거 30도. 그럼 요게 30도고 여기 30도. 그쵸? 이거 쭉 내리면 이쪽으로 쭉 내리면 여기 이제 여기 전체는 60도가 나오겠죠. 그 직각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60도고 억각관계니까 이거 다시 60 나와야 되죠. 이거 60. 그러면은 입사가 반사기 각이 동일하니까 이거 60. 그럼 이건 또 30. 구분이 가시죠. 그쵸? 그럼 P에서 단색광의 굴절각은 몇 도냐? 굴절각 얼마예요? 30도예요. P에서. 맞았고요. X의 굴절률은 루트 3이냐? X의 굴절률 한번 해볼까요? 진공에서 X로 들어갈 때 봅시다. N. 진공에서 X로 들어갈 때 입사각 얼마예요? 60도죠? 사인 60. 굴절 사인 30도. 60 얼마죠?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 사인 30은 2분의 1. 따라서 루트 3 나옵니다. 그쵸? X의 굴절률은 루트 3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X와 진공 사이 임계각은 60도보다 크다? 자, 이건 60도에서 지금 전반사 됐죠? 그럼 임계각은 60도보다는 작아야 되죠. 전부 반사됐으니까. 크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은 진공에서 직각삼각형 모양의 물체 A의 빗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체 A의 빗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의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점 P에서 굴절각은 45도입니다. 10번입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네. 하고 이거 30도. 단색광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수직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림이 이상하네요? 그림이 이상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Q에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기가 Q고요. 이 점이. 이게 P점이에요. P점에서 법선을 그리고 여기에 45도로 굴절돼서 나간대요. 이게 45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지금 수직이에요. 수직이라고 하세요. 자, A. 빛이 이렇게 가요. 요거 60도라고 했고, 요거 30도라고 했어요. 밖은 진공이고 요건 매질 A라고 했고요. P에서의 단색광의 입사각은 30도냐? P에서 입사각 찾아야 되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가 몇 도죠? 이거 60도 나오죠. 자, 이거 법선을 그려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이고 30도니까 여기 60도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이게 또 30도죠. 법선과 이루는 각 30도예요. 입사각 30도. 반사각 30도. 됐죠? 입사각은 30도다? 맞았습니다. A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루트 2분의 C다 라고 했거든요. A에서의 단색광의 속력. 자, 그러면은 N 진공에서 A로 들어갈 때 그러면 이거는 90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N A에서 진공으로 갈 때 여기 P점에서 있으니까 A에서 진공으로 갈 때예요. 자, 이거는 입사각 얼마예요? 30도죠. 사인 30도. 굴절각 얼마예요? 45도. 사인 45도.
자, 이거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하니까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는 속력으로 하면 A에서의 속력 VA 진공에서 C. 따라서 VA는 뭐가 나와요? 루트 2분의 1 C가 나와요.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Q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하냐? 자, Q에서, 이거는 A에서 진공으로 갈 때죠. 자, 이제 N, A에서 진공으로 갈 때예요. 전반사 하는지 봅시다. 이거 지금 굴절률이 2분의 1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사인 입사각. 굴절각 사인 임계각이 90도가 될 때죠. 90도가 될 때 굴절각 그때의 입사각 사인 세타 C라고 할게요. 자, 이건 1이에요. 따라서 세타 C는 뭐가 나와요? 45도가 나와요. 즉 임계각이 전반사할 수 있는 조건이 45도가 될 때예요. 45도가 될 때. 그럼 이거는 지금 몇 도예요? 요거는 요거 30도, 여기 30도, 60도 전반사 하죠. 네, 맞았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11번 보시면 그림 가나는 매질 A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물체 B에 단색광을 비출 때 단색광이 각각 점 PQ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PQ 중 한 점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답니다. 한 점에서만 일어난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가에서 보세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가에서 보시면 A와 B를 보세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더 크지요. 그럼 소환매질이죠. A가 소환매질, B가 밀환매질. 따라서 굴절률은 B가 더 크죠. 틀렸네요. 그럼 기억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점은 P이다 라고 했거든요. P를 보세요. P하고 Q인데 둘 중에 하나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P에서의 입사각과 Q에서의 입사각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커요? Q가 더 크죠? 그쵸? 그럼 더 큰 곳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야지만 둘 중에 한 군데서만 일어나죠. 됐죠? 자,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은 P가 아니라 Q여야 됩니다. 그럼 D는 틀렸고요.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소환매질이니까 A가 크지요. 그럼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그림은 단색광이 진공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하여 굴절각 세타2로 굴절한 후 매질 B에서 굴절각 세타3로 굴절하여 B와 진공의 경계면성이 점 P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거는 그려봐야겠군요. 12번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색광이 여기는 지금 밖은 진공이에요. 세타1이 이렇게 들어가요. 법선이고요. 이게 세타1이고요. 이게 세타2로 이렇게 꺾여져서 가요. 법선이고요. 여기가 세타2니까 여기도 세타2죠. 억각관계.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살짝 꺾여져서 아래쪽으로 가요. 이게 세타3래요. 이게 P점이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세타1과 세타2를 세타1과 세타2요? 요 A, B를 비교해 봅시다. 요게 A고 요게 B니까 누가 각이 커요? 요놈이 크죠? 그럼 소환매질이죠. 즉 N, A보다 N, B의 굴절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진공에서 A로 갈 때를 봅시다. N,
진공에서 A로 갈 때 입사각이 뭐죠? 사인 세타 1 굴절각 사인 세타 2. 자, 이거 굴절률로 하면은 A의 굴절률 N 진공에서의 굴절률. 자, 이거 나왔어요. 두 번째, A에서 B로 갈 때 봅시다. N A에서 B로 갈 때의 굴절률은 입사각 사인 세타 2 굴절각 사인 세타 3. 그쵸? 자, 이거는 N, B, N, A 나와요. 세 번째, B에서 진공으로 갈 때예요. 그쵸? 자, 그럼 요 값을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세타 프라임. 그럼 N, B에서 진공으로 갈 때 입사각 사인 세타 3. 그 다음에 굴절각 사인 세타 프라임. 이거는 N 진공 N B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단색광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동일하죠. 틀렸고,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세타 3다. P에서의 단색광의 입사각 요거 법선 그리면 세타 3 맞죠? 네, 맞았고요. 단색광은 P에서 전반사하냐? P에서 전반사하냐? 그걸 이제 봐야 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 곱해 봅시다. 이거 두 개를 변변 곱해 봅시다. 나올지 모르겠네요. 두 개를 곱했을 때랑 이거 두 개로 아래 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두 개 한번 곱해 볼게요. 두 개를 변변 곱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NA N 진공 곱하기 NB N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에 좌변을 또 곱하면은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곱하기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는 없어지고 AA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 N, B, N 진공은 사인 세타 3 사인 세타 1 이렇게 나와요. 대각선을 곱하면 N, B 사인 세타 3는 N 진공 사인 세타 1이에요. 그쵸? 자, 그럼 세타 3로 들어가면은 세타 1으로 나간다는 거죠. 굴절각이 지금 세타 1이란 얘기예요. 세타 1. 세타 3로 들어가면 세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요거 프라임 값이 세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반사하는 게 아니죠. 굴절각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전반사하는 거 틀렸네요.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곱해버리니까 나와버리네요.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보시면 그림은 물질 AB로 만든 직각 프리즘에서 진행하다가 진공으로 나오는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점 PQ는 각각 A와 진공, B와 진공의 경계면상의 점이고 P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하고요. P에서 반사광선과 Q에서의 굴절 광선이 이루는 광선이 경계면과 이루는 각은 각각 60도와 45도랍니다. 설명으로 온 것만 찾으래요. 13번. 자, 직사각형인데 이게 60도, 요게 30도. 그러면은 이게 60도, 여기가 30도. 그쵸? P로 갔어요. 이렇게 단색광이 갔어요. P점이고요. 곱선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수직으로 통과해요. 여기를 수직으로 통과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Q점이고요. 여기서 곱선을 그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45도로 나갔대요.
P에서의 단색광 입사각은 몇 도일까? 요 각이 몇 도냐고 물었어요. 요 각이 몇 도죠? 이게 60도죠. 그쵸? 여기 직각이고 30도니까 60도. 그럼 이게 30도죠? 그럼 여기 30도 나오죠? 30도입니다. 니은 B의 굴절률은 루트 3이냐? B의 굴절률. 요거 지금 요게 B고 요게 A예요. 자, B에서 진공으로 나갈 때 봅시다. N B에서 진공으로 갈 때. 이 입사각 얼마예요? 요게 30도면 요거 60도, 요거 입사각 30도 나와요. 그렇죠? 입사각 사인 30도, 굴절각 45도, 사인 45도. 그러면 2분의 1, 2분의 루트 2 하니까 루트 2분의 1. 그쵸? 그럼 이거는 N 진공 N B. 따라서 N B는 뭐가 나와요? 루트 2가 나와요. 루트 2. 그럼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A를 코어로 B를 클래딩으로 하는 광섬유를 만들 수 있다. A를 코어로 똑같이 얘는 진공으로 갈 때 전반사했고 얘는 꺾였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굴절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코어, B를 클래딩. 맞았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요. 그림 가는 굴절률이 N인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각 45도. 입사각 45도로 입사한 단색광이 굴절각 30도로 굴절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X, Y로 제작된 광섬유 내에서 단색광이 전반사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X, Y는 A, B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 P에서 입사각은 세타입니다. 자, 그럼 A, B 중에서 소환 매질이 누구예요? A 지역 각도가 크니까 밀한 매질이 B고요. 자, 그러면 X, Y 중에서 B가 Y란 얘기고 A가 X란 얘기예요. B가 코어로 써야 되니까 X는 B이다. 틀렸죠? A입니다. 기억 틀렸고 세타는 30도이다. 30도에서 전반사 30도보다 크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가번 그림에서 45도로 들어갔더니 30도로 나왔죠. 그럼 반대로 30도로 들어가면 45도로 나오죠. B에서 A로 30도로 들어가면은 45도로 나와요. 그럼 전반사 안 일어나죠.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0도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타는 30도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B의 굴절률은 루트 2N이냐? 루트 2N이냐? B의 굴절률은 A에서 B로 갈 때. 자, 14번이요. N, A에서 B로 갈 때를 봅시다. 이거는 사인 45도. 입사각, 굴절각, 사인 30도.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1 하니까 루트 2 나와요. 이거는 N, B, N, A인데 N, A가 뭐라고 했어요? N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N, B는 루트 2, N. 맞았죠?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은 학생이 전자기파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죠. 그럼 니은 중력장으로는 가로 적절하다 틀렸고요. 자기장이 진행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진행합니다. 하고 전자기파의 분류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나누는데 전자기파는 횡파 맞았고요. 니은은 틀렸고 진공에서의 파장은 기억이 니은보다 짧다. 기억이 니은보다 짧은 거 맞았죠. 라디오파 쪽으로 파장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림은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내는 것인데 X선 왼쪽에 있는 A가 뭐죠? 감마선이죠. B는요 자외선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C가 적외선, D가 마이크로파 그렇게 나오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A가 D보다 크다 맞았죠. 자, 열 화상 카메라에 이용되는 게 누구예요? 열이니까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죠. 그럼 C여야 되는데 B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7번이요. 17번 보시면 그림은 의료기구나 식기를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기파 A를 활용하여 지폐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지폐의 형광물질이 A를 흡수하면 전자기파 B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폐의 진위를 맨눈으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A를 비추면 형광무늬가 나타나는데요. A는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외선이니까. 식기살균하는 거 자외선이잖아요. 맨눈으로 안 보여요. 혹시 간혹가다 식기살균기 식당에 가면 컵 들어있는 거 있죠? 살균 소독기. 거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외선 파란색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파란색이 나오는 건 자외선 소독 중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파란색 불빛을 켜놨을 뿐이지 보이진 않아요, 자외선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는 맨눈으로 볼 수 있다. A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니은 B는 가시광선이다. B가 뭐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가시광선 맞았죠? 그럼 B는 A보다 피부에 해롭다. 자외선이 해롭죠. 그러니까는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그림은 전자기파 P를 분석하여 온도를 표시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 P가 뭐예요 그럼? 적외선이죠. A, B 부분은 각각 38도C, B는 36.2도C로 측정되어 됩니다. 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는 가시광선, 적외선입니다. P는 자외선보다 살균작용 약하지요. 그 다음에 A, B에서 방출되는 P 파장에 따른 세기 분포가 서로 다르다. 파장에 따른 세기 분포 다른 거 맞았죠? 그러니까는 온도가 다르게 측정이 되죠. 자, 그래서 니은과 기억은 틀렸고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림은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A, B가 각각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cm에서 3cm까지 영역에서 A, B의 중첩이 일어난 후 x 이퀄 마이너스 3cm와 x 이퀄 3cm 사이에서 진폭이 2cm인 지점의 개수를 찾으렵니다. 중첩이 일어난 후 개수를 찾으래요. 진폭이 2cm라는 얘기는 보강간섭이 일어난 거 찾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진폭이 1cm니까. 그렇죠? 보강간섭이 일어난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다는 얘기는 속력이 같은 거죠. 진행 속력이 같네요. 진동수와 파장이 같으니까 진행 속력은 같아요. 됐습니까? 자, 아무튼 중첩이 일어난 다음에 진폭이 2cm가 되는 거는 보강간섭이 일어난 거를 찾으래요. 자, x 이퀄 0에서 봅시다. 자, 19번 보시면 지금 현재 y축 변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x고요. 이게 0, 이게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1, 이게 마이너스 1. 지금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름파와 지금 이렇게 된 게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래서 이렇게 된 파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만나겠죠. 얘가 한 칸 가면 얘도 한 칸 가요. 그렇죠? 얘가 한 칸 반 가면 얘도 한 칸 반 가요. 속력이 동일하니까. 그럼 얘가 왼쪽으로 한 칸 반 가면은 이렇게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등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얘가 또 한 칸 반 가면 얘는 아래쪽으로 진동한 거 요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합해지면 뭐가 돼요? 0 나오죠. 상쇄간섭이라는 건 0. 그쵸? 얘가 또 이 상태에서 한 칸 가면요. 얘도 이 상태에서 한 칸 가니까 이 상태에서 한 칸 가면 이쪽이 한 칸 이렇게 가면 1로 가요. 1로 가면은 얘도 한 칸 더 가죠.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은 0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1에서도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2에서도 상쇄간섭이 일어나요. 즉 상쇄가 일어나는 건 0, 1, 2. 그런데 왼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서. 그럼 보강이 일어나는 건요. 얘가 반절 가요. 그럼 이렇게 오죠. 그쵸? 얘가 반절 갔다고 쳐봅시다. 반절 더 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A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B는요. 반절 더 가면 다시 이렇게 되죠. 중첩이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커지죠. 두 배로. 즉 어느 위치예요? 0.5 위치요. 즉 보강은 플러스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2.5 위치에서 보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이에서 진폭이 2cm가 되는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넷, 6개죠.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서 진폭이 2cm가 되는 건 총 6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요. 그림과 같이 X축상에 X 이퀄 마이너스 3L과 3L에 스피커 A, B를 놓고 파장이 2L인 음파를 같은 위상, 같은 세기를 발생시켰을 때 X축상에 X 이퀄 0.5 L인 전 P에서의 소리의 세기는 최소랍니다. 거기가 최소란 얘기는 상쇄간섭이라는 거죠. 파장이 2L이에요. 자, 20번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요게 3L 위치예요. 하나가 L이에요. L. 요거 L, 2L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3L 요 위치예요. 여기에 지금 스피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장이 2L이래요. 그럼 0에서는요. 파장이 2L이니까 얘가 이렇게 한 파장이 이렇게 되죠. 한 파장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같은 위상 같은 세기로 발생시켰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한 파장이 이렇게 올 거예요. 얘가 마루가 발생했으면 얘도 마루가 발생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일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그럼 x 이퀄 0에서 보강이에요? 아니죠. 0이죠. 아닙니다. P에서는 A에서 발생한 음파와 B에서 발생한 음파가 같은 위상으로 중첩됩니까? P가 여기에요. 이거를 파동을 연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같은 위상이 아니죠. 반대 위상이에요. 틀렸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보다 소리의 세기는 크지요. 그러면은 네, 기억과 티귿이 맞았어요.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가면 1번 기억본이요. 얘가 이렇게 가면 왼쪽에서도 이렇게 오죠. 같은 위상이니까. 그러면은 0에서는요. 이렇게 진폭이 커져야 되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네요. 그럼 기억 맞았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세요. 그림은 스피커 A, B에서 발생한 주기 T인 음파의 시간 T 이퀄 0일 때 모습을 평면상에 나타낸 것인데 실선과 점선은 각각 음파의 밀한 곳과 소한 곳의 중심이랍니다. 실선과 점선은 밀한 곳과 소한 곳의 중심이고 수평면상에서 소음 측정기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랍니다. 자, 소리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P 보세요. 실선과 실선, 보강.
Q는요, 실선과 점선이니까 상쇄죠. P가 Q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능동용 소음 제거 헤드폰은 P에서 일하는 간섭을 이용해요? 아니죠. Q에서 일하는 겁니다.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선분 PR 상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의 개수는 3개입니까? PR. 자, 그러면은 이거는 딱 중심점을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선, 그 다음에 실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서 점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선 실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점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Q점이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여기는 상쇄간섭이라는 곳이잖아요. 됐어요? 실선과 점선이 만났으니까 실선과 점선. 그럼 여기를 이으면 요 선 따라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선과 점선이니까 요 선 따라서는 또 상쇄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점선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따라서 이렇게가 상쇄간섭이에요. 그런데 P하고 R은 어디 있어요? P하고 R은 요게 P, R은요 요거 점선하고 여기 실선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R이에요. 어디죠? 여기가 R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서 P와 R 사이에서 상쇄간섭이라는 거 2개예요. 2개. 그쵸? 그러니까 3개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2번이요. 그림 가하나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와 되어 있지 않은 렌즈로 만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또렷하게 보인답니다. 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봅시다. 기억. 가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로 만든 안경을 착용한 사람. 맞았죠? 무반사.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여야 되죠. 자, 니은. 빛이 렌즈를 투과하는 비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죠. 그러니까 투과가 잘 되니까 선명해야 되죠. 무반사 코팅은 빛의 보강 간섭을 이용해요? 아니죠. 빛의 상쇄 간섭입니다. 틀렸고요.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직선 막대를 진동시켜 만든 주기가 라지 t, 파장이 람다인 물결파 AB의 마루를 실선으로 고를 점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막대에서 동일한 위상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다 해놨어요. 옳은 설명만 처치됩니다. 기억. t = 시간이 2분의 1 라지 t일 때 P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까? P에서는 지금 뭐예요? 실선과 실선. 그 다음에 2분의 1 주기에서는 또 점선과 점선이 만나죠. 보강 간섭이에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주기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낮다. 피해보세요. 보강이니까 마루니까 위로 잠깐만요. 2분의 1t니까는 이제 고리오죠. 고리 보강이에요. 제일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R은요. 상쇄기니까 그냥 수면이 돼버리죠. 그러면 P에서가 R에서보다 낮다? 맞았습니다. 자, 디귿. P와 Q를 연결한 선분상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P와 Q를 연결한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동일 위상이죠? 전부 보강이에요.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이요. 그림은 매우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음 제거 헤드폰을 나타낸 것인데
옳은 거 찾으래요. 소음 제거 헤드폰은 소리의 상쇄 간섭 이용하는 거 맞았고요. 마이크에서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 제거 회로를 통해 발생한 음파는 외부 소음과 반대 위상으로 중첩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